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지수입니다. 5, 6월 강의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밖에 나가보시면 꽃들이 만개하죠. 우리도 우리의 실력이 좀 더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강을 건널 때 디딤돌이 있으면 잘 딛고 건너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적 지식도 얼마나 정교하게 잘 형성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5, 6월은 이렇게 공부 과정에서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5, 6월 강의 안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월은 핵심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례에 적용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5, 6월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사례 적용용 문제를 통해서 사례에 적용하고 그 사례 적용력을 완성시키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 6월 사례 적용은 이제 월요반과 일요일반 크게 두 가지 반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월요일과 일요일 반의 차이점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간상 일요일은 월화 강의를 하루에 몰아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규 강의 시간이 끝나면 스터디를 하는데 이건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스터디를 신청하는 분들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그 강의실에서 스터디를 할 수 있습니다. 개강일은 5월 5일과 월요일은 5월 6일에 시작을 합니다. 교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재가 논점 쏙쏙인데 논점 쏙쏙은 조만간 이제 출간될 예정인데요. 이 안에는 기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기출과 논술형 기출 문제 그리고 논점별로 그 모범 답안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이 논점 쏙쏙이고 일단 이제 수업 중에는 이제 사례 연습 프린트물을 제공해 드립니다. 부교재로는 핵심 쏙쏙이 있는데 핵심 쏙쏙은 이미 출간이 됐고요. 기본서 상하권을 한 권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교재이고요. 이 부교재는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교재를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전반적인 특징은 사례를 연습하고 기출 분석하고 논절문 모범 답안 확인하고 개별 첨삭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강의 목적은 풍부하고 다양한 사례 문제에 적용하고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풍부한 사례 적용입니다. 많은 다양한 사례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라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러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그러죠. 기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고 어떻게 싸움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핵심을 정리하고 논점별로 모범 답안을 익히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개별 첨삭이 있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5, 6월 사례 적용반인데 명칭을 이제 사례 적용반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5, 6월 하면 기출 분석반이다, 뭐 기출 풀이반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기출뿐만 아니라 풍부한 다양한 사례 문제까지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사례 적용반이다라고 했고 그만큼 사례를 중요시하는 반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명칭을 사례 적용반이라고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 이 5, 6월이 왜 중요한가? 풍부한 사례 문제를 다룬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술 문제는 어쨌든 사례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사례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례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사례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있거나 또는 다양한 사례 문제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례 문제를 많이 다뤄보는 것이 그만입니다. 사례 문제를 많이 다뤄보면 사례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개념을 정교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유형의 사례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 6월은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5, 6월 강의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냐면 개념의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 또는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특히 사례에 좀 어려워한다 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강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례 연습을 합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사례 문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개념을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사례에 대한 연습을 통해서 사례 적용 능력을 함양시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이 전체 교육과정 전체 교육과정 중에서 5, 6월 강의만큼 많은 문제를 다루는 시간은 좀 드물 거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와 많은 풍부한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논술 적용 능력을 함양시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두 번째에서는 기출 분석입니다. 객관식과 논술형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을 전부 다 분석하게 되는데 객관식 기출은 이제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논술에 꼭 필요한 기출 문제를 엄선해서 다루게 될 것이고 논술형은 지금까지 출제됐던 모든 논술 문제에 대해서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일단 임용시험을 중심으로 다루고 이뿐만 아니라 행정고시에서도 출제된 논술 문제까지 함께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점별 모범 답안인데 각각의 출제될 만한 그런 논점들을 엄선해서 논점별로 모범 답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글을 쓰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모델링이 필요한데 그 모델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논점별로 모범 답안을 제시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모범 답안을 통해서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좀 하나씩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포인트 1과 관련해서 실제 수업의 그 내용과 관련된 맛보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례 연습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됐으면 딱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어떤 논점이고 어떻게 풀어야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점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해가 안 된다 또는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뭔가 개념 이해라든지 적용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5, 6월 강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복습 위주의 강의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한번 보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은 공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례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쭉 한번 예습하고 들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하이니히의 어쇼 모형에 근거해서 박교사 수업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유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를 쭉 읽어보면서 바로바로 이제 떠올려셔야 되는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수업 도중에 화질과 음질이 좋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매체와 자료가 뒤죽박죽 섞여서 제시됐다라고 그랬죠. 학생들이 혼란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박 교사는 교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간에 내용 설명 중간중간에 매체를 끼워 넣어서 제시해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 설명 도중 매체를 제시할 때는 특별한 언급 없이 매체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매체를 제시하고 있어서 당황스럽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고 또 많은 비디오와 사진 등을 보게 되지만 매체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죠. 매체를 일방적으로 제시만 하여서 학생들이 수동적이고 학습 행동을 강화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박 교사의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목표 달성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몇 가지의 포인트를 통해서 첫 번째 어슈어 모형에 근거하라 그러죠. 어슈어 모형에 근거해서 박 교사의 수업에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낮은 이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슈어 모형에 근거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슈어 모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을 암기하고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슈어 모형에서는 A가 학습자 분석이죠. 학습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진술, 목표 진술하고 select 매체와 자료를 선정하고 utilize 활용하고 require 학습자 참여 요구하고 evaluation and revise 평가와 수정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요 각각의 단계 주요 활동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서 김 교사가 고려해야 할 설계 요소 4가지 자, 수업 설계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수업 설계와 관련해서 4가지를 제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 교사는 인지 부화 이론을 기반으로 복합적 인지 기능 학습, 자, 인지 부화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그다음에 복합적인 인지 기능 학습을 위해서 교수를 설계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떤 교수 설계 모형에 따라서 교수가 설계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데, 많은 교수 설계 이론들 또는 교수 설계 모형 중에서 인지부와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고 복합적 인지 기능 학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교수 설계 모형이 무엇일까? 요거부터 이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비순환적 지식과 순환적 절차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진 학습 과제. 학습 과제가 이제 두 가지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지 부하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순서해서 제시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복합적 인지 기능 및 메타 인지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첫 번째 문장이 전체의 그 주요 방향을 설정해주고 두 번째는 이것을 뒷받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지부와 이론을 근거로 해서 복합적 인지 기능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 모형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잘 모르시면 아직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라든지 암기가 좀 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교육 과정의 개념이죠. 잠재적 교육 과정 개념과 이 교육 과정의 문제점이 뭔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에 매우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작년에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 두 가지 관점 엄청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제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죠. 이번에 이제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잠재적 교육 과정의 두 가지 개념 중에서 이 부분은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갈등, 과학자들 간의 갈등과 갈등인데 갈등이 다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객관적 지식 체계로만 은근슬쩍 가르치고 있더라. 사회 수업에서도 갈등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갈등이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합의가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게 뭔가의 차이를 거부하고 합의를 지향하는 신념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배운다라는 거죠. 요 잠재적 교육 과정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에 해당되는지를 찾아내고 이런 관점을 지향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을 나을 수 있는지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와 교장의 대화인데 스나이드 등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이죠. 실행의 관점에서 이들의 대화를 각각 분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이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내 지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개념을 좀 더 정교하게 하면서 나아가서 사례에 좀 더 익숙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 5, 6월 강의를 바로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나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객관식과 논술령을 분석합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키포인트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도 미리 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평적 내용 조직 원리와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수평적 뭐 수직적 내용 조직 원리가 있는데 4번에 보시면요 과학 교과와 그다음에 기술 가정 교과 내용을 서로 긴밀히 관련지어서 조직한다라고 했죠. 이 관련적 여러 교과들을 서로 관련지어서 조직하는 것을 통합성이다. 통합성 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 거죠. 네, 통합성. 그다음에 두 번째 26번 문제를 보시면 조직 원리와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과와 자연과 해서 서로 관련지어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관련성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바로 통합성의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기술 문제를 통해서 키워드를 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미리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객관식과 논술형 기술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백워드 설계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 나와 있죠. 백워드 설계 방식, 이제 3번 이제 이렇게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업 활동 계획,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설계하는 것을 이제 백워드 설계 방식으로 하는데, 목표 설정을 바라는 결과이죠. 바라는 결과의 확인, 그 다음에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 그래서 학습 경험 및 수업 계획, 그 말을 이제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이제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업 활동 계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평가 계획이 앞서기 때문에 앞서고 수업 활동 계획이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백워드 설계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오더 설계 방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백오더 설계에서 이제 이해에 관해서 6가지 이해 측면에서 진술한 것이다 해서 백오더 설계 방식 영속적 이해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고 그 중에서 이해가 6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6가지 측면에 대해서도 객관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요 논점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끝나면 논술력 문제를 합니다. 논점별로 이제 모범 답안을 살펴보게 되었죠. 논점별로 교육과정 핵심 논점과 모범 답안인데 쭉 교육과정 한 30여 개 정도 됩니다. 30여 개 정도 되는 논점을 중심으로서 모범 답안을 이제 익히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파이나가 강조한 쿠렐의 개념과 쿠렐의 방법론을 제시하시오. 만약 논점이 쿠렐의 개념과 쿠렐의 방법론이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이너가 강조한 쿠렐에는 동사적 의미로서 과정 중심의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체험이라든지 경험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자기 반성, 의미 형성 이런 키워드가 이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서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로 간단하게 서술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쿠렐의 방법론입니다. 쿠렐의 방법론 회전 분종이죠. 회기, 전진, 분석, 총합 4단계로 진행된다 해서 첫 번째 회기는 무엇이고 두 번째 전진은 무엇이고 세 번째 분석은 무엇이고 네 번째 종합은 무엇인지 각각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로 서술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 교과 통합의 운영, 통합 운영의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시오. 어떤 문제에서 만약에 김 교사가 교과 통합을 한다 그러면 김 교사가 따라야 할 통합의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운영 원칙 첫 번째 중요성이다. 두 번째 일관성, 세 번째 적합성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서술하실 때 한 문장 또는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하면 두 문장 정도 간단하게 답안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각각의 논점별로 모범 답안을 제시해서 어떻게 답안을 쓸 수 있는지 익히는 그런 모델링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잘 익혀두시면 나중에 모의고사 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탁월한 만점 디딤돌입니다. 이제 5, 6월은 만점을 위한 디딤돌 역할하는 그런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1, 2월에 기본 이론을 먼저 다루게 됐고요. 3, 4월에 심화 이론을 다루고 전체 이론을 다 종합 정리했죠. 종합 정리했으면 이제는 좀 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하고 그리고 사례 통해서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5, 6월 사례 적용이다라는 것이고 개념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또는 특히 사례 적용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매우 중요한 그런 강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5, 6월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7, 8월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갔죠. 이때는 아마 5, 6월만 잘 해놓으시면 이 뒤에는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수석, 합격은 물론이고 수석도 이제 바라볼 수 있도록 공부해 나가야 되겠죠. 싸우고 이길 것인가, 이기고 싸울 것인가. 우리가 이제 현명한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겠죠. 근데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먼저 마음속에 이기고 싸우러 가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합격은 마음속에서 잉태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나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일단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례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익히고 그리고 사례에 필요한 기술들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시험장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례 적용은 곧 논술의 완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